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구강자극암증 환자분들께서는 혹시 내가 암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암이 아닐까 하는 암공포증, 이 상태는 오히려 구강자극암 증후군을 더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야 할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강자극암 증후군과 구강암과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럼으로써 과도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구강자극암 증후 환자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암 공포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강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구강자극암 증후군과 구강암의 차이점을 최근 논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총 8개의 주제로 나눠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강자극암 증후군, 줄여서 BMS라고 하겠습니다. BMS와 암 공포증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암 공포증이란 종양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종의 건강연료증이고 평소 불안증이 있는 분들한테 잘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불안증과 걱정이 커지면 건강에 대한 정보를 과도하게 접하게 되고, 유튜브나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내 증상이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지 과도한 분석을 하게 되며 점차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 결과로 혀가 아픈 것은 암에 걸렸기 때문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집착하게 됩니다. 실제로 84명의 BMS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약 74%에서 암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이 수치는 일반인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30명의 BMS 환자를 조사해본 결과 46.7%에서 암에 대한 공포증이 발생했고, 이 수치는 현재 있는 주요 우울장애, 과거의 우울증 발생률과 비슷한 정도였으며, 범불안 장애와 사회 공포증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암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암 공포증은 단순한 심리 문제를 넘어서 신경 생리학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는 인지행동 치료와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암에 대한 공포증이 커지면 작은 신체 변화, 구강 내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결과로 원래 있던 구강자극암 증후군 증상이 더 심하게 느껴지며, 그로 인해서 다시 병원을 찾게 되고, 병원을 다니면서 환자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면서 증상이 심하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질병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강자극암 증후군과 구강암의 차이점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강암이란 어떤 암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강암이라고 말했을 때는 점막에 발생하는 편평상피세포암을 말합니다. 혀에 발생하는 설암과 잇몸에 발생하는 치은암, 뺨 안쪽에 발생하는 협점막암, 입천장에 발생하는 입천장암 등의 구강 점막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흑색종과 골육종, 임파선종이 여기에 해당되며, 일반인의 경우는 입안에도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강암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2020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강암의 발생률은 인종과 지역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요.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에서는 남성의 경우는 10만 명당 2.5명, 여성의 경우는 10만 명당 1.2명으로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암과 비교해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요 32종의 암 중 남성의 경우는 8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여성의 경우는 15번째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는 전체 암 중 약 1%에 해당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강암의 초기 증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구강암의 초기 증상은 잘 회복되지 않는 궤양인데요. 일반적인 구내염은 1주에서 2주 내에 회복되고 다시 정상 조직으로 복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3주 이상 지속되는 구강 궤양이 있을 때는 암에 대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구내염이 생기고 오래가는 질병에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과 베제트병, 구강 편평태선을 감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구강 점막에 발생하는 흰색 패치 모양이 지속적으로 관찰될 때입니다. 구강 백박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비슷한 유형으로 구강 편평태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강 점막이 붉어진 홍반증이 지속적으로 관찰될 때입니다. 구강 홍반증이라고 부르는 상태이고, 이와 감별해야 될 질환 역시 편평태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입안에 덩어리가 만져지고 그 사이즈가 점점 커질 때입니다. 덩어리를 만져봤을 때 단단하거나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고름이 나오거나 냄새가 날 수가 있으며, 일부에서는 덩어리에서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관찰되는 궤양이 점점 커질 때 구강암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강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림프절로 전이가 많다는 것인데요. 귀 아래쪽이나
목의 림프절로 전이될 경우는 림프절이 단단하게 만져지는 특징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점마감이 아닌 골육정증의 경우 이빨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빨이 갑자기 빠지거나 틀니가 안 맞는 경우 등에 치과적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빨이 아프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구강 내 출혈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질환 중에는 당장 구강암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도가 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구강전암 병소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백반증은 흰색 반점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체 인구 중 1에서 3% 정도로 나타날 수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인데요. 이 상태에서 연간 2, 3% 정도는 악성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혼반증의 경우는 악성으로 전환될 위험도가 훨씬 높고 보통 흡연과 알코올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구강 편평태소는 중년 여성에게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그물 모양의 흰막이 보이거나 붉은 판상형 혹은 위축성 미란, 수포 등이 다양한 병변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악성 전환율은 약 1.1에서 1.37%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드물지만 점막 소멸증이 악성으로 전환될 수가 있고요. 이빨이 부러지거나 치아가 날카로운 상태이거나 위치가 잘 안 맞거나 교종으로 인한 손상 등으로 인해서 만성염증이 발생할 때 이 부위가 암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구강암의 발생 위험도를 살펴보고 최대한 이를 피해서 암으로 발생할 위험도를 줄여보는 습관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흔하고 널리 알려진 것은 흡연과 음주이고요. HPV 감염증도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종장치나 깨진 이빨 등으로 인한 다양한 염증과 구강 내 위생의 불량으로 인한 미생물의 변화, 그리고 유전적 배경이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고 이 표현은 없지만 남성 역시 여성에 비해서 발생할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산균을 복용하는 등의 구강 내 미생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염증이 있다면 염증을 관리할 수 있는 치료와 생활 습관을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서 가정력이 있거나 앞서 말씀드린 전암병소가 있을 때는 정기적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구강 자경암 증후군과 구강암에 발생하는 통증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으로 인한 통증은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병변, 즉 붉어지거나 종괴가 있거나 하얀 막이 있는 그런 부위에서 드물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통증은 만졌을 때 더 심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이 닿거나 말씀을 많이 하시거나 껌을 씹을 때에도 아프게 됩니다. 반면에 구강 자경암 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은 겉으로 봤을 때 병변이 보이지 않고 껌을 씹거나 사탕을 먹는 등의 접촉에 의해서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뜨겁거나 매운 음식 등에는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고 말을 많이 할 때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증은 말초신경 범위나 병변에 상관없이 점차 퍼져서 혀에서 발생한 통증이 입천장으로 번지거나 입술이나 뺨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상은 아침보다는 밤으로 갈수록 심해지며 통증 외에도 얼얼하거나 쎄하거나 전기감이 들거나 무딘 느낌이 드는 등의 다양한 감각적 이상이 동반될 수가 있으며 통증과 함께 입에서 쓴맛, 금속맛, 짠맛이 나는 등의 입맛 변화가 동반되기 쉽습니다. 이런 통증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셔서 과도한 불안감을 줄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강 자경암 증후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에게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암에 대한 공포증은 많은 분들에게 공통되는 걱정거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강 자경암 증후군과 암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BMS는 조직 손상이 아닌 신경계의 특정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오래된다 그래서 암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에 대한 공포증을 이겨내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불안감을 떨쳐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는 의료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셔야 하며 필요하다면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